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 날 주가가 많이 밀렸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이번 주를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수요일 그 다음 날이 6월 쿼드러플 위칭데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달 예를 들어서 5월 13일 날 주가가 이제 단기 저점 찍고 난 다음에 변화가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5월 13일 날 드리고 난 다음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지수 막 밀릴 때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내일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다음 날이 되겠죠. 목요일 날이 되겠죠. 목요일 날 저점이 단기 저점이니까 겁먹지 말고 주식을 사자. 그리고 이제 시세는 변화될 것이다. 최근에 저는 시황을 볼 때 뭐 기본적인 시장 트렌드는 좋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 트렌드에 대해서 뭐 일부 어떤 쪽에서는 좀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도 좀 간간히 들려오는데 지금 시장 상황은 객관적인 지표들 아무리 살펴봐도 나쁘게 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11시 진행하는 마켓 인사이트에서 이제 김석철의 한마디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주가는 근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 그러니까 주가가요, 너도 나도 좋다라고 하면은 그게 오히려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장이 좋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역설적으로 너도 나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는 야 이거 불안하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 상황의 기본적인 흐름은 좋다. 그렇다면은 좋은 기본적인 흐름 하에서 여러분들이 배팅 찬스를 노릴 구간은 어디냐? 지난 5월 달에는 말씀드렸다시피 5월 13일, 14일을 전후로 하는 자리. 그리고 이제 이번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안정적으로 움직였잖아요. 그랬다가 한번 흔들림을 줬던 자리가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코스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용감하게 배팅하는 사람이 현재 장세의 흐름 속에서는 어떤 종목을 고르나도 중요하겠지만 수익을 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변동성의 자리에서 시세가 조금씩 바뀝니다. 특히 최근 장은 제가 이제 5월 13일부터 변화 그리고 시세의 중심축이 좀 다른 쪽으로 지금 이동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 기본적인 근간은 계속해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가리키는 해는 뭡니까? 기존에는 그 가치주 개념의 종목들이 전반적인 시장의 단기 사이클을 주도를 했다라면은 최근에 제가 가리키는 해는 자동차가 일단은 발동을 걸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성장주 기술주들 가장 대표적으로는 뭡니까? LG 이노텍 같은 경우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카카오 같은 애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이제 가리키는 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여러분들이 해는 안 보고 자꾸 손가락을 보시려고 하는데 중심의 흐름은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의 어떤 지수에 대한 어떤 전망과 예측도 중요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핵심 시세 이게 뭔지 이제 그걸 파악하는 게 최근 장세에서는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 장세를 좀 점검을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저는 일관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시세의 중심축은 계속 변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가운데에서 그 변화된 흐름이 향후 흐름 속에서 시세를 주도를 하게 될 겁니다. 뭐 당분간 흐름에서는요. 적어도 한 달, 두 달까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미 한탕 해먹은 종목들의 꽁무니를 쫓아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발동이 걸린 종목들을 보세요. 거기에서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될 겁니다. 그래서 그 흐름에다가 포커스를 집중하고 그 흐름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거기에서 승부를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점검을 하면은요. 오늘은 뭐 다들 생각을 했던 것이 뭐냐면은 종합주가지수가 장중 기준으로 신고가를 냈죠. 신고가를 오늘 이제 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그럴 거예요. 종합주가지수는 장중 신고가를 냈는데 이 체감하는 수익률은 이전 그러니까 한 1월 달 이전 상황하고는 약간 다를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시장의 중심축이 약간 변화됐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뭐냐. 1월 달 이전까지는요. 전체적인 장세 흐름을 주도하는 수급의 헤게모니는 사실은 개인 투자가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죠? 다들 아시다시피 동학 개미 운동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개인 투자가들의 엄청난 자금이 전반적인 시장의 어떤 흐름을 주도를 했죠. 종목들의 흐름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익률 탄력이 거기서는 더 낮죠. 근데 최근에는 뭐냐면은
시장의 어떤 중심 흐름이 개인 투자가들이 주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서히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투자가들이 약간씩 이제 흐름을 좀 주도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도를 완전히 한 게 아니라 주도하기 시작함에 따라서 지수는 일정 정도는 고점을 돌파를 하는데 체감하는 수익률은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도하는 흐름에서는요, 투자 전략을 약간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이 주도하는 장세에서는 시세가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이죠. 근데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주도의 어떤 대형주가 꿈틀꿈틀 되는 장에서는요, 바이 앤 홀딩이에요. 좋은 주식을 사서 그냥 묵묵히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수익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대응을 잘 익숙하지 않으니까 지수는 올라가는데 체감 수익률은 좋지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최근에 제가 뭐 강조했던 종목들 쪽에서 뭐 현대위아라든지 만도가 이번에 한번 또 말썽을 부렸는데 만도는 제가 이따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뭐 이제 그 현대위아 그 다음 타자를 말씀드렸던 분들이 지난주 뭐라고 그랬어요? LG이노텍, 삼성전기, 대형 IT 그죠? 말씀을 드렸고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것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의 경우는 어떻게 움직여요? 딱 매수를 해서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이 극대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냐면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최근에 지수는 고점을 돌파를 하는데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시세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꿈틀꿈틀 꼴렁꼴렁 하면서 이제 슬슬 움직이니까 약간 수익률 쪽에서 약간 볼멘 소리들을 하시는데 지금 장세의 컨셉이 그렇다는 점 잊지 마시고 그러면 그 컨셉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된다는 점 그렇게 좀 여러분께서 좀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자, 오늘 이제 시장 흐름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은요. 모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결국 여러분들 우리가 시장을 읽을 때 말입니다. 이렇게 단편적인 어떤 조각들을 보지 마시고요. 큰 전체적인 흐름을 보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결국은 뭐였어요? 자, 보시면은 요때죠. 요때가 지난 5월 13일, 14일 5월달 옵션 만기 날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요 날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명인들의 복귀 출연하는 날입니다. 이때 이제 흔들 때 이제 이 예를 들어드리면서 뭡니까? 옵션 만기 이전에 보면은 이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시장을 한번 흔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주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시장은 한번 출렁거리고 난 다음에 다시 간다. 그래서 목요일 날 저점이 무조건 저점이다라는 말씀을 지난주 명인들의 복귀 시간에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의 변동성 흐름 이후에 시장은 안 밀린단 말이에요. 그죠? 지난주에도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명인들의 복귀 하면서 시장은 이렇게 갈 자리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시장을 삐딱하게 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지금 시장을 하방으로 볼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뭐 대표적인 거로는 지수가 많이 올라왔으면 과열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야지 상투를 치고 좀 조정을 들어오는데 지금 시장은 과열이 안 나타나요. 그죠? 그 안정적으로 시세가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의 경우도 뭐냐면은 이 자리,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하고 목요일 쿼드러플 이칭 데이를 전후로 하는 지점에서 한번 출렁거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뭐예요? 시장은 다시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요, 겉으로 지수의 흐름은 그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세 흐름들은요, 그러니까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올라간 애들이 좀 쉬면은 또 그 다음 애들이 올라가고 또 그 다음 애들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면 이게 선순환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은 너무나도 잘 짜여진 어떤 시세의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할 때 좀 택도 아닌 주식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종목만 하시면 돼요, 사실은. 그런 경우 가지고 있으면 돼요. 예, 좀 저점에 흔들 때 사놓고 기다리면 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조바심을 내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막 안 올라가니까 팔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은 또 떨어지고 조정 보이고 이쪽이 올라가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흐름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6월 파생 만기, 그러니까 오늘까지 최근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6월에 이제 파생 만기 변동성을 한번 주고 난 다음에 시장은 다시 뭡니까? 추세, 지속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뭐냐면 단기 이평선을 기준선으로 해서는 뭡니까? 정배열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이평선이 정배열 상황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얘기는 시장이 큰 악재 요인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가
기술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흐름이 오늘도 확인이 되고 목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주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시장을 누르고 있는 요인은 테이퍼링에 대한 부담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저녁에 연준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파월 의장이 뭐 어떤 코멘트를 할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시간 없으니까 뭐 말씀드리기 그렇고 참고사항으로는 이제 뭐 이슈팝하고 해서 저희가 했던 얘기를 한번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르는 힘은 테이퍼링에 대한 부담감이 누르고 있는데 보세요. 시장이 연초부터 이 얘기가 나왔는데 연초에는 막 크게 흔들었고 한 3월, 4월 달까지는 이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테이퍼링 얘기만 나오면은 시장이 덜썩썩 됐는데 최근에는 뭐예요? 이제 상당히 버텨주고 있죠. 이 왜 버티느냐?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최근의 논리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경제 성장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올해 여러분들 4%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성장률은 4%까지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경제 성장률이 지금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1분기 실적 이후에 2분기에 약간 긴가민가 했던 부분들이 없잖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서서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월 뭐 수출 동향이라든지 산업 활동 동향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펀더멘털이 워낙 좋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뭐냐면 테이퍼링에 대한 부담감을 이 뭡니까? 경기의 어떤 그런 회복의 어떤 그 흐름들이 이걸 제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뭐예요? 폭발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지만 중간중간에 한번 흔들고 난 다음에 또 가는 그런 흐름이 연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저변은 뭐냐? 펀더멘털이 상당히 양호하게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게 전체적인 시장의 논리를 제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불안 논리를 제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나타나는 흐름들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요. 시세의 선순환.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장을 볼 때 단편적인 어떤 뉴스라든지 이슈들을 보고 그걸 조합을 해서 전체적인 흐름들 그리고 그 흐름 안에서 시세의 어떤 흐름들을 보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러니까 상당히 좀 장을 좀 좋게 보는 요인 중에 하나가 시세의 어떤 흐름들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시세 흐름들이 좋다라는 얘기가 여러분들 이제 우리 명인들의 복귀를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냐면 이제 3, 4월 달에는 이제 그동안에 막 저평가됐던 애들을 보자. 사실은 여러분들 철강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진행하는 이제 마켓 인사이트에서도 사실 2, 3월 달, 제가 1월 달인가요? 2월 달인가부터 이제 마켓 인사이트를 했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얘네들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이게 지금 전부 다 철강 업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던 애들이 한번 릴레이팅이 들어왔어요. 릴레이팅이 들어왔던 아니죠. 이게 철강이죠. 릴레이팅이 들어왔던 애들이 한번 레이스를 벌이고 난 다음에 최근에는 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밑에서 또 쉬고 있던 애들이 최근에 또 꿈틀대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선순환이라는 거거든요. 시세들이 하나씩 순차적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씩 번호표 뽑아놓고 번호가 온 업종들은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과열도 아니고 전반적인 시세의 선순환 과정에 의해서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먹을 게 있는 시장, 먹을 게 준비되어 있는 시장은 쉽게 안 빠집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그래요. 이번 장세의 마지막 휘날레는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휘날레를 쳐줘야 돼요. 예,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근데 그 선수들이 아직 안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런 거죠. 지금 시가총액 1, 2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되는데 시가총액 5, 6위 있던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막 달려오면서 이제 형님들을 넘보려고 해요. 물론 그만큼의 성장성이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또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쫓아왔어? 얘는 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이 아직까지 저는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뭐 추세적인 하락을 겁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실적 컨센서스는 상당히 좋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뭡니까? 시장은 선순환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 번호표 뽑아놓고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여전히 대기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왜? 먹을 게 있는 시장이니까. 먹을 게 준비되어 있는 시장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주목하셔야 될 것이 이제 번호표 뽑아놓고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탐색을 하시고 계속해서 걔네들한테 한 발 먼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최근의 시장 흐름 속에서 뭐냐면은 선발주 내에서도 이제 순환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이 돌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5월 달까지 이게 5월 13일이에요. 5월 13일까지는 뭐가 움직였어요? 이때는 가치주, 그죠? 경기 민감주들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왜? 1월 중순까지는 성장주 기술주들이 그때까지 랠리를 펼쳤다가 숨죽였던 애들이 또 이제 바톤 터치하면서 올라갔다가 얘네들은 최근에 또 이제 조정 들어온단 말이에요. 조선이라든지 철강 얘네들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요, 지금은 뒤풀이 파동이에요. 이게 여기서는 따라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경우는 지금은 조금씩 물량을 계속해서 주는 자리가 되는 거고, 바톤을 넘겨왔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새롭게 이제 배팅에 가세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5월 13일부터 말씀드렸던 변화의 핵심. 그게 제가 가리켰던 해라는 거죠. 그죠? 그런 상황이 연출됨에 따라서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뭐예요? 선택과 집중이 결국은 문제인데 그 선택이라는 것은 지금 성장주, 기술주 쪽으로 이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서 여러분들께서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죠. 놀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 왜? 수급이 그쪽으로 이제 집중이 되기 때문에. 기관하고 외국인 처가들이요, 여러분들. 이제 또 아마추어에 5월 중순 이후부터 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IT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저희가 이제 마켓 인사이트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펀드 쪽에서요, IT 펀드를 지금 계속 지금 기관이 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분명히 발동을 걸렸다라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먹을 게 다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시세는 뭐예요? IT 내에서도 순환이 돌아가죠. 예. 그러니까 IT 내에서 선발이 뭐예요? 제가 두 종목 다 찝어드렸잖아요. LG 이노텍하고 삼성전기예요. 예. 걔네들 올라가고 나면은요, 이제 또 꿈틀대기 시작하는 게 삼성 SDI가 꿈틀대기 시작하고 있고, 아직까지 LG 디스플레이 같은 애들은 약간 숨죽이고 있는데, 걔네들은 이제 그 다음 타자가 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진바닥을 이제 확인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 지난 저점보다 높은 저점을 기록하면서 지금 약간씩 또 꿈틀대기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의 흐름들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탐색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시세들이 이제는 하방 경직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계속해서 번호표를 뽑아놓고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 나쁠 게 없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최근에 이제 시장의 하나의 컨셉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점, 이거를 캐치를 하셔야 되고 그 캐치를 하는 부분들을 제가 5월달 중순부터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여전히 연장선상으로 우리가 시세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냐면 지금 시장의 어떤 큰 포인트는 중심 시대는 분명히 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지는 해와 뜨는 해를 구분을 항상 해야 되는데 지는 해는 뭐예요? 예. 지는 해잖아요, 이제. 오늘 뭐 금융주들의 경우에도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최근에 짧게 조정 보였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슬슬 이제 뒤풀이 파동으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뒤풀이 파동이 아니라 생생하게 나가는 흐름들, 그쪽으로 지금 시장의 흐름과 시세 흐름은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돼요. 거기에 먹을 게 있다는 거죠. 예. 종목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최근에 이제 종목 흐름 속에서 제가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해는 이거죠. 이제 뭐냐면은 이제 기존에 이제 5월 중순 이전까지는 뭡니까? 뭐 철강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의 경우 단기 트레이딩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신 단기 투자가 아니라. 그러면 지금은 뭐냐? 지금 이제 투자 관점으로 계속해서 집중을 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제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LG 이노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형주들의 경우는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지수는 막 올라가는데 왜 수익들이 잘 안 나느냐. 이런 것들 꿈틀꿈틀대면서 끼적끼적 그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 매매를 안 해보신 분들의 경우는 재미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앞에 있는 종목이 지금 LG 이노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다 이 지점들이 어느 지점이냐면요. 이 보세요. 이게 첫 최저점 찍었던 날이 언제예요? 5월 13일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황을 설명을 드리면서 5월 13일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LG 이노텍 같은 종목들이 바닥 찍은 날이 바로 5월 13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18만 원짜리 주식이 지금 22만 8천 원대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거 좀 더 샀습니다. 오늘 좀 조정 들어올 때. 예, 개인적으로. 뭐 제가 산 게 아니라 우리 이제 고객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기존의 추세 흐름하고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읽을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LG이노텍이 그렇죠. 또 이제 최근에 보시면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LG이노텍이 5월 13일이었죠. 예. 카카오도 이 저점 찍은 이날이 있지 않습니까? 이날이 5월 13일이에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도 보세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레이스가 변경인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거 제가 볼 때는 중기적으로 3, 4년 전인가 제가 이토마토 방송할 때 그때 4만 원인가 했을 때 아, 이런 주식이 왜 안 올라가느냐. 이렇게 막 플랫폼 기업에서 왜 안 올라가느냐. 어느덧 14만 원까지 왔는데 저는 아직까지 갈 자리가 많이 남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뭐냐면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흐름들이 헤게모니를 프레임을 장악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LG이노텍이라 이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5월 이전까지는 그죠. 찌글찌글 됐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흐름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이게 변화의 포인트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세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만도가 지금 곰바우짓을 하면서 아니 뭐 잘 나가던 주식을 이제 물적 분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밀렸는데 만도도 여러분들 시세가요 조금 쉬었다가 다시 갈 겁니다. 뭐 회사의 기업 내용과 기업 가치가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뭡니까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이전에 이제 LG가 이제 그랬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조정을 보이는데 만도 같은 경우는 저는 다시 또 숨을 골랐다가 다시 간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최근에 그 흐름을 깨웠던 이 자동차 관련주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가 왜 먼저 움직였냐를 말씀드렸냐면 아까 LG이노텍 카카오 같은 경우는 5월 13일을 기점으로 해서 움직였잖아요. 근데 현대위아는 이 저점이 이거 좀 보여주세요. 현대위아는 이 저점이 언제였냐면 5월 3일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깨웠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선발로. 예. 얘네들이 먼저 꿈틀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쪽으로 약간씩 이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전반적 일련의 변화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도 만도 때문에 같이 덩달아서 빠졌었는데 오늘 보시면은 다시 꿈틀대기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자동차 쪽에서는 또 강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글로비스 같은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번호표 뽑아놓고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아니, 현대위아 올라가는데 글로비스 안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가죠. 그리고 뭐 지금 완성차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약간 탄력은 덜하지만은 기아차, 현대차 안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간단 말이에요. 다만 뭐냐면 지금은 아직까지 초동기 국면이기 때문에 서서히 움직인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흐름이 지금 보면은 뭐예요? 순차적으로 우상향의 선순환 과정이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시세 분석을 하다 보면 그런 흐름들이 포착이 된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 이제 보면은 지난주에 이제 그랬잖아요. 그러면 포스트 현대위아 만도 그 이후의 흐름 속에서는 또 뭘 봐야 되느냐? 지난주 명예대리 복귀 다시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뭐라 그랬어요? LG이노텍하고 삼성전자, 그러니까 대형 IT를 그 다음에 또 봐야 된다. 카카오, 그 다음에 카카오하고 네이버. 그러니까 보시면은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보세요. 이날이 언제입니까? 5월 13일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시면은 점진적으로 이제 우상향의 패턴. 이거 이제 제가 볼 때는 전고점 돌파하는 거 이거 시간 문제예요. 이거 돌파하는 거는. 발동이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중간중간에 쉴 때 있지 않습니까? 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LG이노텍 같은 경우가 흐름이 형성이 되고 있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이제 그 다음 번호표 뽑아놓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현대글로비스가 쉬었다가 저기 앞정선 형님들 쫓아가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제가 그 다음 타자로 간단 말이에요.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삼성전기.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좀 약간씩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시세 변화 과정 속에서 대형 IT들이 꿈틀대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근데 선발적으로 그런 흐름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번호표 뽑아놓고서 하나씩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진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시면은 사실 하이닉스도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번에 하이닉스가 이것도 하이닉스도 보시면은 지난번 저점 요 날이 5월 13일이었어요. 그러니까 5월 13일 날 보면은 다들 보면은 대형 IT주들 자동차주들이 전부 다 저점을 찍은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때 대비해서 16만 8천 원 대비해서 지금 뭐예요? 분명히 꿈틀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발주라는 관점 속에서는 카카오 같은 애들. 얘네들이 이제 레이스
그 다음에 네이버라든지,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5월 13일 날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는 헤게모니를 새롭게 장악을 하는 후발주 랠리가 전개되는 종목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들의 경우는요, 이제 지난주 제가 단타 매매를 했던다 이것들은 왜? 끝물이기 때문에 TA항공, 뭐 하나투어, 호텔신라 얘네들의 경우는 지금은 뒤풀이 파동이에요. 여기서는 특히 우리 주린이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은 어설프게 잘못 들어갔다가 매도 빨리 하지 않으면 물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경우는 지금은 끝물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단기 대응.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쪽에다 계속해서 집중을 하자. 이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증권주라든지 그 다음에 뭡니까 보험주 이런 것들이 뒤풀이 은행주 이런 것들이 지금 뒤풀이 파동이 들어왔는데 얘네들의 경우는 지금 한 차례 레이스가 끝난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뛰어먹으려고 좀 들어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 흐름들은 건설주까지 그런 대응을 좀 필요해 보이고 통신주까지 통신주 3인방도 마찬가지 관점입니다. 정리를 하자면은요. 제가 이제 최근에 말씀드렸던 일련의 내용들을 이해를 하시겠죠. 그죠? 변했다. 어떻게? 시장의 중심축이 변했다. 그죠? 그러면 지금 보면은 이제 자동차 이후에 LG 이노텍, 카카오 이런 애들이 이제 또 이제 고개를 이제 쳐들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렇다면은 이런 흐름들이 결국은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성장주 기술주들의 어떤 그런 시세 변화의 어떤 포인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런 중심의 변화는 계속해서 당분간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LG 이노텍 아니면은 뭡니까? 뭐 삼성 SDI 이제 그 다음 후발 미리 기다리셔도 괜찮아요. 사놓고 한 달 기다려 보세요. 다 올라갈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휘날레를 치기 전까지는. 그래서 뭐냐면 이 중심주 변화에 여러분들께서 포인트를 집중하시고 한탕 해먹고 난 주식들에 설거지하려고 들어가지 마세요. 지금 시세가 피어나는 쪽에다가 여러분들이 배팅 포인트를 집중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시장을 두려워할 게 없는 게 과열이 나타나는 장이 아니에요. 지금은 과열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제 경험상 이런 장은 더 갑니다. 과열이 제한되고 있다. 그리고 주가는 점진적으로 순환 레벨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흐름에 포인트를 집중하자. 그리고 지금 시장의 포인트는 5월 중순 이후에 역차별 랠리가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역차별의 주도주 흐름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지금은 개인이 주도권을 잡는 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 쪽까지 서서히 주도권을 잡는 장세이기 때문에 기관화 장세에 따른 대응 감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자. 단타 매매하지 마시고요. 웬만하면은 좋은 주식들, 우량 주식들 바이앤 홀딩을 해서 수익을 크게 먹자. 네. 그런 관점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시장 접근하시고 아무튼 말씀드렸던 포인트 잘 기억해 두셨다가 잘 써먹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